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국회 쪽에서는 무더기 정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기 정세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정세라는 뜻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살찐다고 설탕세 내자, 일자리 만들자며 청년세 내자, 탄소 유발한다고 탄소 내자, 그리고 음료수 마신다고 건강세 내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금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냅니다. 여러분들. 부자만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서민들까지 누구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치 세금이 만능 열쇠인 것처럼 지금 범여권에서는요, 세금 정세 법안들이 무더기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더기로. 자, 대표적인 게 이 설탕세예요.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소금세는 도입 안 하겠나? 소금세도 도입하겠구나. 아니, 그러면 설탕세도 도입하고 소금세 도입하고 좀 더 나아가면 그냥 먹는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야유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설탕세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도입되고 있죠. 담배 말입니다. 담배. 폐암 유발한다고 담배 세금 굉장히 비싸게 물리잖아요. 그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WTO도 권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세계 40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탕은 웬만한 음료수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웬만한 음료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가 만약에 설탕세가 도입하면 음료수 가격 오르겠죠. 음료수 가격 오르면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자만 음료수 마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음료수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음료수를 마십니다. 다시 말해서 설탕세는 보편정세라는 거예요. 보편정세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요, 청년세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청년세. 청년세는 뭐냐? 쉽게 말하면요, 연간 소득에서 1%를 청년세로 걷어들여서 이것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쓰자는 겁니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의 이야기예요. 지금 법인세가 얼마예요? 법인세가 지방세하고 합치면 27.5%입니다. 여기에 준조세까지 합치잖아요. 정부가 뭐 내라 거두잖아요. 그러면 30%가 넘습니다. 여기에 또 1%를 더 올리자는 이야기잖아요. 더 올리자는 이야기. 이게 여러분, 법인세를 1% 더 올리면 청년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요? 이게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의원 나리들의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인세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줄입니다.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죠. 1%의 세금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제조업에 영업이익이 얼마쯤 날 것 같으세요?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은 5% 나기가 버겁습니다. 5% 나기가. 그러면 1%를 걷어간다면 제조기업의 영업이익의 20%를 또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망하자는 이야기죠. 망하자는 이야기. 탄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세. 탄소세도 이산화탄소 1톤당 8만 원씩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건데 여러분 이산화탄소 1톤당 8만 원씩 세금을 걷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가격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경유 가격 올라가겠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겠죠. 무연탄 가격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다 올라가요.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어떤 기름값도 올라갈 거고요. 또 기차 뭐 전철 등등 해서 공공서비스 요금 올라갈 거고요. 에너지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은 택시비, 버스비, 전철비, 고속버스비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거.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요. 줄줄이 지금 세금 올리겠다 세금 올리겠다 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세 부담률 끌어올리자. 조세 부담률 끌어올려서 중복지 중부담 사회로 가야 한다. 결국은요 이재명 지사가 되면 세금 엄청 올리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요. 경기도부터 일단 올리고 시작을 하지 왜 경기도는 안 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윤우덕 국제기획재정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올려서 이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화끈하게 올리자는 거 화끈하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참 이게 베네수엘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게 이런 건데 아르헨티나 국회가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도 부유세 법안을 준비해서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부가세 인상하자. 그래야지 손실보상금 갚을 수 있다. 결국은요 자기네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잖아요. 이제 제발 좀 그만 국민 호주머니 털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들이 써놓고 왜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들이 계속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세금은 우리가 뿌렸습니까? 재난지원금 우리가 달라 했습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펑펑 쉽게 말하면 내질렀습니다. 내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금은 계속 정세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정세가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 인상을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회적인 정세를 할 거예요. 정세 아니다 정세 아니다. 여기도 정세 아니다고 이야기해요. 서정혁 서울시장 권한대행인가요? 재난지원금 주고 이거 선거를 위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선거 때문에 현금 살포한다는 사실을. 그런데 지금 세금 올리는 건 왜 그래요? 하도 돈을 풀었으니까. 하도 돈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정세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에게는요. 또 하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게다가 지금 작년의 경제 실패에 대한 충격, 여기에다가 코로나19의 어떤 충격까지 겹쳤잖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적어도 2, 3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2, 3년이 걸릴 동안 지금 바닥 경제는 신음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또 세금 폭탄을 때린다고 계속 때릴 거라고 이야기하니 서민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만큼이요. 우리 사회는요. 세금 폭탄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요. 나라 경제는 오히려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세금 내니라고 안 쓰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정세예요. 아마 정세가 어떤 쪽으로 실현될지는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보편정세, 국민정세, 서민정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